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습니다. 추념사는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미회담의 성과, 그리고 얼마 전 군에서의 성추행 사건과 또 부대 급식 문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현충일 추념사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6.25 남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버이날에 어버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또 어린이날에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충일에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6.25 남침을 말하기 꺼려하고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영우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번의 현충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어요. 올해는 특히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사료 수집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보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들, 민간인 납북자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또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 대북인식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국군 포로, 또 납북자 문제는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 눈치만 보면서 했던 남북회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하루아침에 폭파시키고 또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5차례 현충일 추념사에서는요,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요, 딱 한 번 북한군의 남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아니, 북한군의 남하라니요? 북한군이 남쪽으로 그냥 산보를 나왔나요? 정말 김정은 눈치를 본다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표현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북한의 전쟁 도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간과하다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째, 6.25 전쟁의 책임자가 없어집니다. 훗날 전범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6.25 전쟁은 역사 속에 그냥 남과 북의 쌍방과실이면서 민족의 슬픈 사건으로만 기록되는 거죠. 이것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또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만행을 끝까지 찾아내고 심판하는 유럽의 나치 전범재판소의 정의 실현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전범자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한 독일이 오히려 통일을 이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종전선언도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전쟁을 끝내자는 그냥 서명식만 한다고요? 21개 나라에서 참전했던 유엔군은 도대체 왜 참전했으며 또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과 실종자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역사 속에 덮어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셋째, 6.25 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기 위한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과 모태똥을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전격적으로 남침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다 은폐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넷째, 자국민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책임의 포기입니다. 지금 북한에 몇 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보훈의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요, 문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김영수 판사가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의 딸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북한은 헌법 체계상 국가로 볼 수 없어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 북한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앞으로 6.25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에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본,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닌가요?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법안인데요. 바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입니다. 일명 과거사 정리법이죠. 이 법안 제2조 5항에 따르면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또 의문사 피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어요.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한 여러 가지 학살과 납치, 또 폭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도 난파 간첩이나 좌익 무장 폭력 세력에 의해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법은 지금까지 주로 진보 진영에서 국군과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기 위한 그런 근거 법안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6.25 전쟁에서 북한군에 의한 피해, 또 좌익 단체들에 의한 피해를 떳떳하고 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소설 1984의 작가인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열심히도 과거의 역사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나 봅니다. 때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권력자들이 함부로 과거 역사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정한 보훈은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또 예산을 늘리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그분들과 그 가족을 보훈하고 위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